자, 오늘은 10월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매매한 내역인데, 9월 달에 매수한 종목도 10월 달에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0월 달에는 단타를 조금 많이 쳤어요. 10월 2일 날 매수를 해서 2일 날 차익 실현한 게 있고, 보통은 절반 차익 실현하고 전체 차익 실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양 패키징 역시 소폭이지만 그냥 차익 실현했고요. 휴림 로봇도 역시 15일 날 매수를 해서 15일 날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T로보틱스나 에이블 CNC, 휴스틸, 이덴텍, 그 다음에 보게 되면 HFR 1박 2일로 차익 실현이 다 진행이 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슈어소프트 테크도 역시 5% 차익 실현을 했고, 최종으로는 3%가 된 거예요. 최종입니다. 그 전에 절반 이상 다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DIT는 9월 10일 날 얘기를 했죠. 9월 10일 날 얘기해서 9월 30일 날 정리를 했는데 약 한 25%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9월 달 한 3개 정도 냈어요. 9월 30일 날 차익 실현한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노텍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날 매수를 해서 한 달 보름 정도는 들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흐름이 깨졌죠. 그리고선 다시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24%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아마 LG노텍 실적 굉장히 잘 나왔을 겁니다. 4분기에도 실적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도를 반복을 할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가 나오는 종목들의 경우는 매수 타이밍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지지가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지지가 이탈을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30일은요 추석 전이었죠. 그래서 추석 연휴에 쓸 돈이 필요해갖고 차익 실현을 일부러 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하나마이크론이 9월 9일 날 매수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추석이 끼어있기 때문에 한 20거래일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62% 차익 실현했고요. 주가는 더 상승을 하고 있죠. 아마 하나마이크론도 더 상승은 할 거예요. 다만 개인들이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종목을 확인해 보게 되면 퀄리타스 반도체 10월 2일 날 1차 매수했고요. 17,000원 이탈 시 전체 차익 실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대 그냥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TMC도 역시 9월 25일 날 매수를 해서 10월 16일 날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흐름이 살아있으면 그 종목은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흐름이 깨지게 되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 역시 단타로 15일 날 매수해서 16일 날 차익 실현을 했는데 주가는 많이 올라갔죠. 사실 버텨도 상관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원칙을 조금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칙을 어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급락이 나오는 경우나 하락이 이어질 경우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원칙을 많이 지켰기 때문에 휴림 로봇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에 나오기는 했는데 이때는 다른 종목을 또 들고 보유를 하고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에이징랜드도 역시 9월 5일 날 매수를 해서 중간에 절반 차익 실현을 했고요. 10월 17일 날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옵틱스 역시 동일하죠. 매수 타이밍이 나와서 매수가 진행이 된 거죠. 9월 5일 날. 그리고 흐름이 깨지는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기도 했는데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해야지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T로보틱스도 22일 날 사서 22일 날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약세가 좀 이어지면서 매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이 흐름이 좀 이따가 제가 한 두 종목 정도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종목들이 왜 매수 타이밍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스틸 역시 10월 23일 날 매수를 해서 단기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9시에 딱 해서 1시간 만에 5% 차익 실현했죠. 5%. 자, 그 다음에 이렌텍 24일 날 매수해서 절반 차익 실현했고 24일 날 나머지 수익 정리가 진행이 됐죠. 물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요거는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저의 경우는 이제 하루에 단타 3에서 5% 정도만 먹고 매일매일 먹는 거는 그거예요. 단타는. 그 외에 끌고 가야 되는 종목들은 계속 끌고 가자. 이게 제 전략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요즘에 3%에서 5% 수익을 계속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는 좀 많이 올라갔죠. 9월 12일부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93,000원대에 매수를 해서 144,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전체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탈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쭉 들고 갔는데 결국은 이탈을 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을 해서 56% 수익이 났습니다. 시총이 13주짜리인데 50% 나면 상당히 수익이 잘 난 거죠. 가벼운 종목도 아니고 이렇게 큰 종목인데. 자, 그 다음에 신흥 SEC 10월 17일 날 매수를 해서 분할로 걸어두라고 얘기를 한 건 추가 매수한 거예요. 추가 매수. 참고로 5,950원에서 5,590원이잖아요. 5,550원에서 5,590원에 걸어둔 겁니다. 그래서 2차 매수까지 진행이 된 거고 6,150원 이탈 시 차익 실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날 이탈을 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주가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FR의 경우는 28일 날 매수를 해서 10월 9일 9시 시작하자마자 딱 절반 차익 실현했죠. 이렇게 해서 절반 차익 실현했고 그 다음에 9시 16분에 전체 차익 실현했습니다. 18,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단타를 칠 때는 적어도 지지를 해야 되는 선이 있는데 그 지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만도도 조금 오래 들고 가기는 했습니다. 10월 16일 날 지지선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39,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절반을 차익 실현했는데 아침부터 쏟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절반 차익 실현한 거고요. 나머지 38,250원에서 차익 실현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수익률이요. 최종 수익률이 12%가 된 겁니다. 12%. 참고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들은 무조건 다시 보셔야 됩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종목이 흐름이 살아있으면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 흐름을 끌고 가셔야 돼요. 중간에 지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흐름만 안 깨지면 끌고 간다라는 걸 조금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PNT도 이날 자동차주 이슈가 나왔던 거죠. 자동차 이슈는 관세 협상이었고요. 관세 협상에 대한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갭 상승하고 눌려야 되는데 그냥 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를 이탈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10월 30일이죠. 돌파시 매수를 했다가 위에까지 딱 정리가 됐습니다. 5,400원 이탈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5%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3%에서는 차익 실현했고 나머지 전체 차익 실현하면서 총 수익이 5%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해드린 종목들이 있고 제가
세 종목 얘기해 드릴게요. 세 종목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 드리고 싶은 건요. 시젠을 언급을 해 드리고 싶어요. 시젠을 왜 언급을 제가 해 드리고 싶냐면 첫 번째는 실적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실적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올해 2023년에 7억이었죠, 당기순이익이. 그러다가 203억으로 적자가 이어졌는데 4분기에 610억으로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간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611억으로 늘어났다가 902억까지 올라갑니다. 참고로 시젠은 코로나 관련주였죠. 그런데 코로나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엔데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매출이 박살이 나는 거죠.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한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2025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자궁경부암 이슈가 있고요. 자궁경부암 진단키트를 만드는 겁니다. 진단키트를 만들고요. 소화기 진단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호흡기 품목이라고 얘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2026년이 되게 되면요. 우리가 진단키트가 나온다라는 건 어떤 걸 확인을 해보고 그거를 무한 반복으로 기계로 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대변이나 소변도 개인 사람이 하는 거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물질이 상당히 많아요.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다 걸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사람마다의 숙련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숙련도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일반적으로 통과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숙련도가 낮은 사람은 이거 통과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기 시작을 했냐면 24시간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진단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이 진단 장비가요. 내년 2분기에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30% 정도 일단 30 아니죠. 50% 정도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분기로 보게 되면은요. 2분기에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런데 140억, 144억, 188억, 180억, 244억까지 끝에가 보통 맞으니까 제가 188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에가 맞죠. 계속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2분기가 바닥으로서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실적과 함께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돼 있냐? 2분기 실적이 안 좋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졌던 거죠. 제가 지금 시젠을 여러분들께 언급해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 보세요.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반등이 나왔죠? 하락을 했습니다. 반등이 나왔죠? 하락했죠? 이제부터 방향을 치고 올라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치고 올라가게 되면 이걸 역헤드앤 숄더라고 합니다. 역헤드앤 숄더. 역헤드앤 숄더는요.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다라는 의미죠. 왜? 3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4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내년 1분기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역헤드앤 숄더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역헤드앤 숄더가 나오게 되면
적어도 이 가격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진엔텍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우진엔텍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수혜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5월달인가 6월달에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먹고 나왔죠. 50% 먹고 나왔습니다. 50% 먹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때 당연히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 이슈냐? 원전 해체 승인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주가는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원전 해체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아세요, 혹시? 지금 해체를 하기 위해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려요. 거기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만우가 얘기겠죠, 당연히. 만우가 한미 원전을 협력하겠다. 이게 있었습니다. 협력.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핵 잠수함 얘기가 있죠. 핵 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건조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거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핵 잠수함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재협상을 합니다. 재협상.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원전을 돌리고 남은 폐기물이 있잖아요. 이 폐기물을 가지고 뭘 하냐면 핵 잠수함의 원료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핵 잠수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핵무기를 만든다라는 거죠. 핵무기. 다만 이거를 고농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20% 이내까지 농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이거를 안 들고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일본과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원전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중장기 관점으로는 우진엔텍은 큰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원전 관련주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들이 몇 개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우진엔텍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 날 3.86%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전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고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고 월요일 날 한 번 더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이전 고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진엔텍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흐름이 나오면 끌고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진엔텍을 끌고 가야 되는 이유는요. 최근에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흐름이 나왔죠. 적어도 추세가 이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점끼리 유지가 되면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간다. 기관과 외국인도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우진엔텍을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은 뭐를 할까 지금 고민을 하다가 이 종목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건 뷰노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뷰노? 다른 종목을 볼까요? 이거 단기 급등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뷰노를 볼까요? 다른 종목을 볼까요? 그냥 뷰노 보시죠. 뷰노를 왜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연간으로 보게 되면 올해까지는 적자입니다. 근데 분기부터 역제전환되죠. 그렇죠? 그리고 4분기에 12억으로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요거를 보시는데 요거 보는 게 아니라요.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배주주 순이익을 기준으로 EPS가 나오고요. EPS가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PER 있잖아요. PER이 이 지배주주 순이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반 당기순이익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2억에서 12억으로 흑자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뷰노의 경우는 의료기기 업체죠. 의료기기. 의료기기에서 수익이 나는 종목이 없어요. 수익이 나는 종목이 없습니다. 수익이 난 종목의 흐름이 있었어요. 시어스 테크놀로지라고. 시어스 테크놀로지를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흑자 전환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간으로도 흑자 전환이 되었고 분기로도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죠. 이 실적이 나왔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2분기 실적이 7월 15일 날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2분기 실적은 7월 15일까지 발표가 돼야 되는 거죠. 정확히 8월 15일까지 발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오고 흑자 전환됐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딱 100% 올라갔습니다. 근데 뷰노도 역시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올해 안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내년에는 무조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분기도 역시 그렇고. 근데 분기부터 턴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미리 우리는 관심 종목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적어도 100% 수익이 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연간 영업이익 흑자 나왔다라고 주가 간 건 아니었거든요. 분기가 나왔다라고 갔습니다. 분기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이 했다라고 해서 주가 간 거거든요. 근데 뷰노가 지금 3분기부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흑자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 가야 된다라는 거죠.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다만 지금 이거 어떻게 사요? 지난 금요일날 7% 올라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조금 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락하는 추세 있죠? 하락하는 추세. 그러면 적어도 눌렸다가 이 지점에서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식을요 적어도 내년까지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45,000원 간다고 봐요. 45,000원.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흐름이 유지가 되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매도할 필요 없죠. 흐름이 나오는데 뭐하러 끌고 갑니까? 뭐하러 매도를 합니까? 이 흐름대로만 쭉 들고 가시면 뷰노 놀라운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세 종목 말씀드렸어요. 그쵸? 시젠 말씀드렸고 우진엔텍 말씀드렸고 뷰노 말씀드렸는데 시젠과 뷰노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종목이고요. 우진엔텍은 정말 많은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요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